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욱구레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의 부부싸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세계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애초에 상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근거가 자기 중심성을 바탕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명명하고 그게 분명하다며 강요하죠. 상대방의 마음과 본인의 마음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100% 자기의 마음을 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르시시스트와의 부부싸움은 아주 힘겹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서로를 이해하면서 마음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생각을 수정하거나 상대방의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유연함이 없고 제대로 경직돼서 나르시시스트의 말만 맞다라고 해야 끝이 나니까요. 그냥 평소에는 마음을 안 섞고 싸움을 피하는 것이 베스트이고 싸움이 일단 시작되면 이제는 힘겨워집니다. 안전하게 버티셔야죠. 나르시시스트는 투사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사실 별로 생각도 안 했던 것을 나르시시스트는 자기만의 생각,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너는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반응을 한 거야 라고 독심술을 부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바로는 그게 정답이니까요. 근데 그 근거, 그 아는 바라는 빅데이터의 출처가 바로 나르시시스트 본인의 마음이에요. 상대방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미 틀렸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정해놓은 답이 아니라면 말이죠. 틀렸어 라고 실제로 말을 해준다니까요. 식사 비용을 예로 들면 내가 더 많이 내나? 상대방이 더 많이 내나?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나르시시스트라면 가족 식사인데 밥값을 나보다 동생이 더 적게 낸다고? 나보다 언니가 나보다 형이 더 적게 낸다고? 이렇게 가족한테도 돈이 아까워서 노심초사하는 치졸한 나르시시스트라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이렇게 치졸할 것이다 라는 가정이 무의식적으로 굉장히 단단하죠. 분명히 다들 자기만큼은 치졸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1. 엄청나게 참으면서 티를 안 내거나 2. 아주 가식적이거나 3.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이거나 4. 아무튼 거짓이라는 거죠. 이런 단단한 가정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아내가 나르시시스트일 수도 있고 남편이 나르시시스트일 수도 있지만 남녀 평등을 위해서 오늘은 아내를 나르시시스트라고 예를 들게요. 어느 날 나르시시스트 아내는 남편과 친정가족 행사와 관련해서 비용을 계산하는 대화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아내는 아주 작은 남편의 질문이나 반응에도 너가 우리 집에 돈을 쓰는 게 아깝구나 라면서 과잉으로 발끈하는 거죠. 사실은 이 아내 나르시시스트가 시댁 쪽에 주는 무언가를 아깝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였을지도 몰라요. 도둑이 제발 저렸을 가능성이 있죠.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뭐가 정확하게 정해져야 아깝고 말고 따져볼 텐데 예산을 논의하기 위한 언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산은 정해진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시스트 아내는 치사하게 너는 우리 집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한다 하고 접수가 이미 되어서 과잉으로 발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솔직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속내가 숨겨지지가 않잖아요.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소리 질러 표현하는 거죠. 이게 투사입니다. 동생이 집들이를 해도 주변에서 너가 누나니까, 너가 언니니까 돈을 조금 더 줘 라고 하면 절대로 돌려받지 못할 거라면서 그럴 필요가 어디 있냐며 또 쌩 난리를 치죠. 무서워서 주변에서는 더 줄래야 줄 수도 없고 이렇게 늘 계산적이고 아까움이 마음에 녹아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계산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나처럼 나한테 아까워하는구나 라면서 미친 듯한 분노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는 딱히 아깝다는 아니었고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건데? 라고 하면 거짓말하네 라면서 발작 버튼이 눌리는 거예요. 쌍욕을 하며 거짓말이라면 이제부터는 상대방의 입장 표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상대방의 선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은 다 지어낸 이야기, 있을 수 없는 핑계,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아주 적대적이고 악의적인 동기인 게 분명한 거죠. 왜냐면 본인이 늘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본인은 남들에게 그렇게 해도 남들은 자기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믿기 때문에 화가 치밀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죠. 상대방이 진실을 말할 때까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르시시스트가 정해놓은 그 답, 맞아, 너 말대로 내가 적대적이고 악의적이라서 그랬어 라고 인정할 때까지 상대방을 윽박지르고 맹렬히 비난하고 여기저기 소문내면서 플라잉 몽키를 만들어서 피해자를 왕따시키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생일 저녁값을 가지고 누가 더 내니 많이 동생이니 언니니 옥신각신 하다가 동생이 억울해서 이 나르시시스트에게 쌍욕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 나르시시스트는 당장 녹음하고 둘이 엄마 생일값 때문에 욕하면서 싸운 이 녹음 파일을 엄마 생일에 생일 당사자인 엄마한테 보내기도 합니다. 또 자기 연인이나 배우자한테 들려주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하죠. 동생을 비난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지, 엄마를 속상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인이나 배우자한테 가족을 망신시키고 싶은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알량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은 것인지, 뭘 위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타인에 대한 공감이나 입장에 대한 고려는 없습니다. 그냥 나만 억울한 거죠. 엄마는 무슨 죄야? 자식들 다 키워놨더니 자식들이 내 생일 밥값 누가 더 내냐며 누가 덜 내냐며 쌍욕하고 싸우는 게 말이나 됩니까? 나르시시스트는 그렇게 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공감 능력이 없는 나르시시스트는 누가 자기한테 욕하는 것은 매우 발작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남에게 쌍욕을 서슴지 않죠. 강약 약강인 나르시시스트는 밖에서는 강약 꿀먹은 벙어리처럼 네네 하다가도 자신을 위해주는 남편과는 갈등이 생기면 약강 쌍욕을 하죠. 육성으로 카톡으로 아주 징그럽게 끝까지 열등감 폭발하며 남편을 짓누르려고 합니다. 욕하지 말라고 하면 애초에 욕먹을 짓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맞아요. 나르시시스트는 미성숙합니다. 예를 들면 나르시시스트는 자기 남편도 왕따시킬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다툼, 갈등, 오해, 기타 등등이 생겼을 때 둘이 건전한 대화로 풀어보려는 생각은 아예 불가능하고, 남편에 대한 분노와 경멸이 심해져서 자기 주변 형제 자매들이나 심지어 부모님께도 자신만의 생각이 진실인 양 이야기를 이제 떠벌리기 시작하죠. 유치원에서 너 쟤랑 놀지 마 전략으로 보입니다. 근데 나르시시스트 마음에서는 그게 진실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나르시시스트 본인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쟤가 나를 기망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을 투사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타인을 기망했다면 본인이 기망당하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게다가 나르시시스트이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미련하고 미성숙한지도 모르고, 그런 소식을 듣는 가족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헤아리는 것은 불가능하며, 본인이 남편에 대해서 확실하지도 않은 자신만의 생각을 부모한테 이야기한다는 것이 앞으로 부부 생활 및 가족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고려는 아예 없는 거예요. 있어도 중요하지가 않죠. 당장 자기 감정만 중요한 나르시시스트니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같이 살거나 말거나 하는 거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플라잉 몽키 정도의 수준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은 꽤나 수준이 높더라고요. 그들도 생각을 할 수 있고 옆에서 지켜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대충 사실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모두 밝혀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르시시스트는 소외되고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남편의 인내하는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지칠 테니까요.
나르시시스트는 아내이건 남편이건 최대한 빨리 함께하는 방법을 잘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너도 나도 같이 행복하죠.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아봐요. 화이팅! 화이팅!